야, 인턴, 이게 뭐야, 이게. 박성호 부장의 목소리가 구내 식당 전체를 울렸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담아.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여기서 뭘 알아 있어. 오. 1시 점심시간이 한창인 구내 식당이었습니다. 3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식사를 하고 있던 그 순간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되었죠. 마케팅팀 부장 박성호가 배식대 앞에서 고함을 지르고 있었고 그 앞에는 27살 인턴 김수진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박성호는 평소에도 직원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았어요. 45세의 나이에 겨우 부장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거만했죠. 특히 인턴이나 신입사원들에게는 더욱 가혹했습니다.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이런 식으로 밥을 담으면 어떡해. 국물이 다 흘러가지고 박성호가 식판을 들어 올리며 소리쳤습니다. 실제로는 아주 사소한 실수였어요. 국이 조금 넘쳤을 뿐이었는데 마치 천지가 뒤바뀐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었습니다. 김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 라고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죠. 하지만 박성호는 그것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습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해결돼. 너 때문에 내 옷에 국물이 튀었어. 박성호가 자신의 와이셔츠를 가리키며 목소리를 더욱 높였습니다. 사실 옷에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김수진을 몰아붙였죠. 주변 직원들은 모두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박성호의 권력 때문이었어요. 그는 마케팅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임원들과도 가까운 사이였거든요. 누구도 그에게 대들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좀 더 조심해. 이런 식으로 일하면 인턴 기간 끝나고 더 정규직 되기 어려울 거요. 박성호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이 말에 김수진의 어깨가 살짝 떨렸어요. 김수진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욱 주의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박성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치 자신이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낸 것처럼 당당하게 걸어갔죠. 남겨진 김수진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어떤 이들은 동정의 눈빛을 보냈지만 대부분은 그냥 자신의 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일이 이 회사에서는 일상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 굴욕을 당하고 있는 이 27살 인턴이 바로 이 회사 오너 회장의 외동딸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비밀리에 회장에게 보고되고 있다는 것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죠. 과연 이것만한 부장은 자신이 누구에게 그런 짓을 했는지 알게 될까요? 그리고 김수진은 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이런 굴욕을 참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펼쳐질 통쾌한 복수극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박성호의 김수진에 대한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권력을 과시할 새로운 타겟을 찾은 것처럼 말이죠. 다음날 오전 마케팅팀 사무실에서 박성호가 또 다시 김수진을 불렀어요. 김 인턴 이리 와봐.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거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김수진이 다가가자 박성호는 책상 위의 서류 더미를 가리켰어요. 이거 다 복사해. 그리고 각 부서별로 정리해서 오늘 오후까지 배포하고 무려 500장이 넘는 분량이었습니다. 고통이라면 이틀은 걸릴 일이었죠. 부장님, 이 분량이면 시간이 김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하려 했지만 박성호는 차갑게 끊어버렸습니다. 뭐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럼 인턴이 여기서 뭐 하라 있어? 박성호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주변 동료들이 슬금슬금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김수진은 결국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박성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추가로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복사기 토너도 교체하고
사무용품 재고도 확인해도 인턴이니까 이런 일도 배워야지. 이것은 명백한 권력 남용이었어요. 인턴의 업무 범위를 훨씬 벗어난 일들이었고 무엇보다 한 사람이 하루 만에 끝낼 수 없는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성호는 전혀 개의치 않았죠. 점심시간이 되었어도 김수진은 복사기 앞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동료들이 모두 식당으로 향하는 동안 그녀만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일을 끝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식사를 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같은 팀의 이선미 대리가 다가왔습니다. 수진 씨, 점심 안 드세요? 그녀는 김수진의 상황을 안타깝게 바라봤어요. 아유, 일이 좀 많았어요. 김수진이 억지로 숨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선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 부장님이 또 그러시는군요.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과 동시에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인턴이니까 이런 일도 배워야죠. 김수진이에서 밝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이선미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아픔을 읽을 수 있었어요. 오후 3시 박성호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복사 다 끝났어. 그의 어조는 여전히 명령조였어요. 아직 조금 더 시간이. 김수진이 말하려 했지만 박성호는 혀를 차며 말을 끊었습니다. 아직도 이런 간단한 일도 제때 못 끝내. 정말 답답하네. 박성호가 고개를 저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마치 다른 사람들에게 김수진의 무능함을 보여주려는 듯 했습니다. 실제로 주변 동료들은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아무 말하지 못했어요. 박성호의 권력이 그만큼 세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는 임원들과 가까운 사이였고 마케팅팀에서도 상당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퇴근 전까지는 꼭 끝내야지. 알았지? 또 박성호가 마지막 통보를 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김수진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의 동정 어린 시선들이 느껴졌지만 그건 맞아 그녀에게는 부담이었어요.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불편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녁 8시가 넘어서야 김수진은 모든 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는 이미 몇 명 남지 않은 상태였어요. 박성호는 진작에 퇴근한 뒤였죠. 김수진이 마지막 서류를 정리하면서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사실 그녀에게는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단 한 통의 전화만 하면 박성호 따위는 당장 이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김수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더 큰 목적이 있었거든요. 이 회사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었고 직원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직접 경험하고 싶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김수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보자고. 그리고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질 거라고 믿으며. 하지만 김수진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이미 그녀의 아버지에게는 오늘 있었던 모든 일들이 보고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같은 시각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한종합건설 본사 최고층 회장실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김용훈 회장은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61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그의 모습은 대한민국 재계를 대표하는 인물다운 풍모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굳어져 있었죠. 회장님 보고 드릴 일이 있습니다. 문이 열리며 보안팀장 최찰민이 들어왔어요. 그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김용훈이 천천히 돌아서면 물었습니다. 수진이 일인가? 네, 그렇습니다. 최찰민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서려 있었어요. 그는 지난 한 달간 김수진의 회사 생활을 은밀히 관찰해 왔거든요. 사실 김수진이 대한 종합건설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것은 김용훈 회장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진짜 정체를 모르도록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인사팀장도 그녀가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오늘 있었던 일부터 보고하세요. 김용훈이 직무용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최철민이 파일을 펼치며 시작했어요. 마케팅팀 박성호 부장이 오늘도 따님을 공개적으로 모욕했습니다. 구내 식당에서 사소한 실수를 트집 잡아 300여 명의 직원들 앞에서 망신을 주었고 이후에도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며 괴롭혔습니다. 김용훈의 손이 서서히 주먹으로 변해갔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나? 복사 500장 각 부서별 배포, 토너 교체 제거 확인까지. 한 사람이 하루에 할 수 없는 양의 업무를 지시했습니다. 따님은 점심도 거르시고 저녁 8시까지 일하셨어요. 최철민의 보고가 계속될수록 김용훈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평생을 기업 경영에 몸 담아왔지만 자신의 딸이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참을 수 없었어요. 박성호의 인사기록을 가져왔나? 김용훈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최철민이 또 다른 파일을 펼쳤어요. 45세, 입 42년 차, 현재 마케팅팀 부장. 하지만 승진은 예정보다 늦어진 상태입니다. 김용훈이 서류를 넘기며 읽어나갔어요. 박성호의 인사평가에는 업무 능력은 보통 대인 관계에서 문제 있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부하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기록도 있었죠. 이런 인간이 어떻게 부장까지 올라왔지? 그는 기용훈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르기 시작했어요. 파벨 정치를 잘 활용했다고 보입니다. 상급자들에게는 압을 잘하고 약한 사람들에게만 강하게 나오는 전형적인 유형이죠. 김용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기업을 경영하면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숱하게 봐왔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이 자신의 딸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수진이는 왜 참고 있는 거죠? 또 최철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김용훈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아이는 어려서부터 독립적이었어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죠. 아마 이것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견뎌내려고 하는 것 같군요. 하지만 아버지로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김용훈은 일어서서 다시 창가로 향했습니다. 도시의 불필들이 그의 단단해진 얼굴을 비춰주고 있었죠.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철민이 물었습니다. 김용훈이 천천히 돌아서면 대답했어요. 수진이가 원하는 방식대로 놔두세요. 하지만 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박성호와 그런 문화를 방조하고 있는 이 회사의 문제점들은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진이에 대한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하세요. 특히 박성호의 행동은 하나하나 다 기록해두고요. 최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김용훈 회장을 오래 모셔온 터라 지금 회장의 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죠. 김용훈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박성호는 자신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아직 모르고 있겠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늦을 거예요. 그날 밤 김수진은 집에 돌아와서도 오늘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며 잠들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조용하지만 치밀한 복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김용훈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새벽 6시에 이미 회장실에 도착해 있었죠. 그의 책상 위에는 박성호에 관한 모든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김용훈은 한 장 한 장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박성호의 입사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기록 인사평가, 동료들의 평판, 심지어 개인적인 뒤조사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최 팀장을 불러주세요. 김용훈이 비서에게 지시했어요. 잠시 후 최천민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부르시셨습니까? 박성호의 과거를 더 자세히 조사해 보세요.
특히 그가 지금까지 괴롭혔던 직원들의 증언을 모아주고요. 김용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최천민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혹시 따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게 되면 어떠시겠습니까? 김용훈이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딸의 성격을 생각하면 자신이 개입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분명 좋아하지 않을 거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로서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어요. 수준이 얘기는 알리지 마세요. 이 일은 철저히 비밀로 진행하겠습니다. 대신 박성호 본인은 자신이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정확히 알게 해주고 싶어요. 최천민이 고개를 끄겠습니다. 그는 김용훈 회장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한번 결심하면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었고, 특히 가족을 건드린 상대에게는 절대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야. 오전 10시 김용훈은 인사 담당 상무 이정수를 불렀어요. 이정수는 회사에서 가장 신뢰받는 임원 중 하나였고, 김용훈의 오른팔 역할을 해왔습니다. 정수 상무 마케팅 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용훈이 말했어요. 갑자기 웬 점검입니까? 이정수가 의아했습니다. 최근 들어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회사도 선제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정수는 김용훈의 진짜 의도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하지만 회장의 지시라면 당연히 따라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시겠습니까? 전 직원 대상으로 임명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면 개별 면담도 진행하세요. 특히 상급자의 부하 직원에 대한 태도를 중점적으로 조사해 주고요. 김용훈의 계획은 침해됐어요. 단순히 박성호를 해고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드러내서 회사 내에서 완전히 매장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다른 직원들에게도 경각심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점심시간 김용훈은 구내 식당에 직접 내려갔습니다. 평소에는 임원 전용 식당을 이용했지만 오늘은 일반 직원들과 같은 공간에서 식사를 했어요. 물론 그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식당 한편에서 김수준이 혼자 조용히 식사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다른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있는 딸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김용훈은 아무렇지 않은 척 자신의 식사를 마쳤어요. 오후에는 법무팀장 박찬호를 불렀습니다. 찬호 팀장,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준비해 주세요. 네, 회장님. 혹시 특별한 사안이 있으신가요? 예방 차원입니다. 요즘 이런 문제로 기업 이미지가 타격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박찬호도 별다른 의심 없이 지시를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김용훈의 머릿속에는 이미 모든 시나리오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최철민이 다시 회장실을 찾았어요. 회장님, 박성호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난 2년간 그 밑에서 일했던 인턴과 신입사원 5명 중 3명이 중도 퇴사했어요. 모두 박성호의 괴롭힘 때문이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훈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증거는 있나요? 녹음 파일과 문자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당시 피해를 받았던 직원들이 보관하고 있었어요.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김용훈은 마침내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그날 밤 김용훈은 서재에서 한 잔의 와인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일부터는 박성호의 세상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할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이었어요. 아버지로서의 분노와 기업인으로서의 냉철함이 만나 완벽한 복수 계획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실행에 옮길 시간이 왔어요. 월요일 아침 박성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평소와 달랐고
복도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 부장님 인사팀에서 면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새 인사팀에서 무슨 일로? 그 박성호가 의아해하면 물었습니다. 직장 내 문화 개선을 위한 전사적 면담이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관리 자급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박성호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어느 회사는 이런 형식적인 면담을 하니까 말이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자신을 향한 정교한 덫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오전 11시 박성호는 인사팀 면담실에 들어갔습니다. 오전 11시 박성호는 인사팀 면담실에 들어갔습니다. 이정수 상무와 인사팀 부장 김미영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 부장 수고 많습니다. 앉으세요. 이정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무님. 박성호가 의자에 앉으며 여전히 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오늘은 팀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요즘 부하 직원들과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다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박성호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정수가 서류를 넘기며 계속 물었어요. 최근에 새로 들어온 인턴 김수진 씨는 어떤가요? 업무 적응은 잘하고 있습니까? 박성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아, 김인턴 말씀이시군요. 글쎄요, 아직 많이 부족하죠. 기본적인 업무도 제대로 못하고 실수도 많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실수도 있었나요? 구내 식당에서 국을 흘린다든지 복사 업무도 제대로 못하고 뭐 그런 것들이죠. 박성호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이정수와 김미영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들은 이미 김수진에 대한 다른 직원들의 증언을 듣고 있었거든요. 김수진은 실제로는 매우 성실하고 능력 있는 인턴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박 부장님 혹시 부하 직원들을 지도할 때 어떤 방식을 사용하시나요? 김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연히 엄하게 하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달달하게 해주면 벌은 없어져요. 확실하게 가르쳐야 제대로 배우죠. 박성호의 대답은 점점 자신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면담이 끝나는 후 박성호는 자리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주변 동료들의 시선이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평소와 함께 식사하던 동료들도 피하는 것 같았어요. 이상하네. 왜 다들 그러지? 또 박성호가 혼자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오후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케팅팀의 임명 설문조사 공지가 내려온 것입니다. 상급자의 리더십과 팀 문화에 대한 설문이었죠. 박성호는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설문 문항들을 보니 심상치 않았습니다. 상급자로부터 인격적 모두 글당한 경험이 있는가, 과도한 업무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가,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경험이 있는가 등등 이 모든 질문들이 마치 자신을 겨냥한 것 같았어요. 박성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전에 자신 밑에서 일했던 신입사원 정민수였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정민수입니다. 아, 민수야. 오랜만이네. 어쩐 일로 연락했어? 사실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예전 근무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박성호의 심장이 급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뭘 물어보단 별거 아니에요. 그냥 팀 분위기가 어땠는지, 업무 지시는 적절했는지 그런 거예요. 정민수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사실 그는 박성호 때문에 회사를 그만둘 뻔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전화를 끊은 후 박성호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거대한 파도가 자신에게 몰려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그는 이것이 단순한 회사 차원의 점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성호는 잠들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불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자신의 그동안 행동들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냈어요. 에이, 설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박성호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이미 그를 둘러싼 포위망이 서서히 좁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휘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김용은 회장이라는 것도 화요일 아침 박성호는 출근하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평소 자신에게 아포하던 후배들마저 시선을 피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복도에서 마주친 임원들도 예전처럼 친근하게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뭔가 잘못됐어. 박성호가 중얼거리며 자리에 앉았어요. 오전 9시 인사팀에서 또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개별 면담이 아닌 집단 면담이라고 했어요. 마케팅팀 전 직원이 참석해야 한다는 공지였습니다. 면담실에 들어선 자 박성호는 놀랐어요. 이 정수상목뿐만 아니라 법무팀장 박찬호, 그리고 외부 노무사까지 참석해 있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설문조사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박 부장님 앉으세요. 이 정수상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갑게 느껴졌어요. 마케팅팀 직원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김수준도 그 중에 있었어요. 박성호는 김수준을 보며 씩 웃었지만 그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정수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최근 익명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마케팅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박성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설문조사 결과라니 혹시 자신에 대한 이야기일까봐 불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급자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한 직장 내 그룹팀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습니다. 법무팀장 박찬호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때 이산미 대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박 부장님께서 김수준 인터넷에 하신 행동들이 정말 심했어요. 구내 식당에서 300명 앞에서 모욕을 주시고 하루에 할 수 없는 양의 업무를 지시하셨습니다. 박성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건 업무 지도였어. 인터넷이니까 음악에 가르친 거지. 괴롭힘이 아니야. 앉으세요. 배 부장님. 이 정수의 목소리에 권위가 실렸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다른 팀원들도 하나둘 증언을 시작했어요. 박성호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과도한 야근 지시, 인격 모독적인 발언, 공개적인 망신 주기까지. 이건 다 오해예요. 박성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냥 회사를 위해서. 이때 이 정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 부장님,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 서류에는 이전에 박성호 밑에서 일했던 직원들의 증언이 담겨 있었어요. 정민수, 이지혜, 한상우. 그들 모두가 박성호의 괴롭힘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구체적인 증언들이었습니다. 정민수 씨는 박 부장님 때문에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고 하네요. 이지혜 씨는 회사를 그만두려고까지 했고요. 박성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그동안 저질렀던 일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법무팀장이 녹음기를 꺼냈어요. 박 부장님이 김수진 인터넷에 하신 말씀들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네. 녹음기에서 박성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밥을 담으면 어떻게 국물이 다 흘러가지고 너 때문에 내 옷에 국물이 튀었어. 또 이런 식으로 일하면 정규직 되게 어려울 거야. 박성호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자신의 목소리가 녹음기에서 나오는 것을 들으니 변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누가 녹음을 했어요? 또 박성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정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중요한 건 박 부장님의 행동이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입니다. 김수진은 조용히 앉아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사실 그녀도 누가 자신을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박 부장님 회사에서는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정수가 마지막 통보를 했어요.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박성호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자신이 그동안 쌓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는 몰랐어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계획인지를 말이죠. 면담이 끝나고 나서 박성호는 빈폭도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막했어요. 그는 여전히 자신이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는지 진짜 이유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문현 이혼임 지먼넌 주의 망도를 이혼하 모두가 전 주의 망도를 이혼해야 모두가 전 박성호의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평소라면 이런 내부 징계는 조용히 처리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대회의실 문이 열리자 박성호가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어요. 지난 며칠간 그는 제대로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회사 내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싸늘해졌고 그동안 자신에게 야부하던 사람들마저 등을 돌렸거든요. 징계위원회에는 이 정수 상무를 비롯해 각 부서 임원들이 참석해 있었어요. 하지만 박성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맨 끝에 앉아 있는 김수진이었습니다. 왜 인턴이 이런 자리에 있는지 의아했어요. 박성호 부장 착석하세요. 이 정수 상무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성호가 자리에 앉아 이 정수가 서류를 펼쳤어요. 지난 일주일간의 조사 결과 박성호 부장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명백히 확인되었습니다. 총 15건의 사례가 접수되었고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상무님, 저는 박성호가 말하려 했지만 이 정수가 손을 들어 맞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 정수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박 부장, 당신은 지금까지 누구를 괴롭혔는지 정확히 알고 있나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박성호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어요. 이때 대회의 실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어요. 들어온 사람은 바로 김영은 회장이었습니다. 박성호는 회장이 직접 나타난 것에 놀랐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어요. 혹시 회장이 자신을 구해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앉아 있어요, 박 부장. 김영은이 상석에 앉아 회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긴장한 채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박성호 부장, 당신이 그동안 괴롭혀온 김수진 인턴이 누구인지 아나요? 김영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적이었어요. 네, 김수진 인턴이요? 그냥 일반 인턴 아닌가요? 박성호가 의아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김영은이 김수진을 바라봤어요. 수진아, 일어나서 자기소개 좀 해보려. 김수진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박성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진입니다. 대한종합건설 김영은 회장의 딸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박성호의 얼굴에서 피기가 완전히 빠졌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괴롭혀온 인턴이 바로 회장의 딸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그럴 리가 아니에요. 회장님의 따님이라면 왜 인턴으로?
박성호가 당황하며 중얼거렸어요. 내 딸이 이 회사의 현실을 제대로 알고 싶어 했습니다. 김영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렸어요. 그래서 신분을 숨기고 일반 인턴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당신 같은 인간 때문에 내 딸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나요? 박성호는 이제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의 크기를 깨달았습니다. 회장의 딸을 괴롭혔다는 것. 이건 단순한 징계 수준이 아니었어요. 회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절대 박성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하려 했지만 김영은 이 차갑게 끊었어요. 알았다면 안 괴롭혔을 거라고요? 그럼 일반 직원은 괴롭혀도 된다는 말인가요? 김영은의 질문에 박성호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이 정수가 최종 선고를 내렸습니다. 박성호 부장, 직장 내 괴롭힘, 인격모독, 업무 방해 등의 사위로 즉시 해고 처분합니다. 또한 이 사안은 노동청에 신고되어 법적 처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박성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12년간 사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꽤 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말이죠. 그리고 박성호 씨, 김영은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당신이 내 딸에게 한 모든 행동들은 기억하겠습니다. 이 업계에서 다시는 발을 치지 못할 거예요. 회의실을 나서는 박성호의 뒷모습은 완전히 무너진 사람의 그것이었어요. 그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함부로 되었던 인턴이 회장의 딸이었다는 사실이 회사 전체가 이 소식으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김수진의 정체가 알려지면서 모든 직원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동시에 박성호의 행동에 대한 분노도 커졌습니다. 박성호가 해고된 후 대한종합건설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그동안 숨어있던 직장 내 갑질 문화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회사 전체가 대대적인 계획에 들어갔어요. 월요일 오전 김수진은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정체를 공개하고 출근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지만 그들 대부분은 그녀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응원을 보냈어요. 김수진 씨, 아니 따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선미 대리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저희가 더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너무 죄송해요. 김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선미 언니 괜찮아요. 오히려 저는 많은 걸 배웠어요. 이 회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직접 경험할 수 있었거든요. 사실 김수진에게는 더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단순히 박성호를 처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사 전체의 문화를 바꾸고 싶었어요. 그동안의 경험이 그녀에게 그런 확신을 주었습니다. 한편 박성호는 완전히 다른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어요. 해고 소식이 업계에 퍼지면서 그는 어느 회사에서도 취업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김용훈 회장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죠.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박성호는 집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자신이 그동안 저질렀던 일들이 이렇게 큰 대가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의 가족들까지 이 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아내는 동네에서 수군거리는 시선들을 견디기 힘들어했고 고등학생인 아들마저 학교에서 놀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권력을 남용한 대가가 이렇게 큰 줄은 몰랐던 것이죠. 회사에서는 김용훈 회장의 지시로 전사적인 문화 개선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부서에서 상하관계를 점검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특히 익명신고 제도와 피해자 보호 방안이 강화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훈이 전 직원 대상 회의에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누구든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은 이 회사에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김수진도 이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싶어요. 회장에 따르기 이전에 한 명의 직원으로서 말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직장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직원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들은 김수준의 용기에 감동받았고 동시에 변화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몇 주 후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직원들 간의 소통이 활발해졌고 상급자들도 부하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회사 내에 활기찬 분위기가 형성되었어요. 마케팅팀에는 새로운 팀장이 부임했습니다. 김수진도 정식으로 마케팅팀에 배치되어 동료들과 함께 일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특별 대우를 받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정말 많은 것이 변했네요. 이선미가 김수진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말했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분위기예요. 김수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네, 저도 그래요. 이제야 정말 일하고 싶은 회사가 된 것 같아요. 한편 박성호는 여전히 굳이 활동에 실패하고 있었어요. 그는 이제야 꽤 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를 말이죠.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어느 날 그는 우연히 길에서 이전에 자신이 괴롭혔던 정민수를 만났습니다. 민수야, 박성호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지만 정민수는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어요. 그 무관심이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대한종합건설의 변화는 업계에서도 화제가 되었어요. 다른 회사들도 직장 문화 개선에 나서게 되었고 김용은 회장과 김수진의 이야기는 모범 사례로 여겨졌습니다. 김수진은 이제 당당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녀가 겪었던 고통은 결국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성호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죠. 권력은 약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길을 제시할 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김용은 회장과 김수진이 보여준 것처럼 말이에요. 때로는 숨겨진 진실이 드러날 때 세상이 바뀌기도 하는 법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